기다리실 텐데 첫 번째 이야기 일단 시작을 하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학 때 친구들이랑 강릉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준영이란 친구와 형태라는 친구와 함께 갔는데요. 밤이 되자 그 당시에 늘 그렇듯이 해변에서 술판이 벌어졌고, 그런데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셔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콜라만 홀짝이고 있었죠. 늦여름이라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해서 볼 것도 없고 그냥 지루한 표정으로 저는 콜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자 녀석 3시간 여행이라 그다지 재미도 없었고 그냥 술만 마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바다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던 거죠. 자, 어쨌든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한참을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제 눈에 바다 쪽에서 허적거리는 듯한 한 여자의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가늘게.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바로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여자 쪽으로 수영을 해갔죠. 가까이 가서 보니 수영을 하면서 그 바다에 빠진 여자 가까이 가서 보니 귀에 들려요. 살짝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이 여자를 구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계속 수영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도 그 여자는 계속 제 10m 정도 앞에 있는 겁니다. 계속 수영을 하다 보니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어느새 팔에 힘은 빠지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그 여자의 간절한 몸짓을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살려달라는데 그냥 돌아서서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힘은 빠지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 여자를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수영을 해갔습니다. 하지만 힘은 빠지고 점점 몸이 처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제 몸이 바다 밑으로 쭉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바닷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얼마 동안이나 정신을 잃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해변이었고 친구들이 저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물을 토해내고 정신을 차린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친구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술 먹다가 갑자기 네가 바다 쪽으로 뛰어가는 거야. 우리도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지? 그런데 어두운 바다로 네가 계속 헤엄쳐가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그래서 나는 바로 너를 따라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형태 녀석은 구명 튜브를 챙겨서 뒤늦게 따라왔어. 그렇게 너를 따라 수영해 가는데 갑자기 네가 바닷속으로 푹 가라앉는 거야. 뭔가에 끌려 들어간 듯 했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을 했지. 근데 잠시 후 다행히도 너는 의식을 잃은 채 위로 올라왔어. 다시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걸 튜브에 태워서 해변으로 다시 데려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희들 그럼 그 여자는 못 봤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제 친구 둘은 단호하게 바다에는 우리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저를 아래로 끌어당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진행해 드렸는데요. 네, 진행해 드리는 동안 장민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백녀TV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글쎄, 물귀신인 것 같아요. 그죠? 바닷귀신, 뭐, 이렇게. 힐베르토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야기 이제 하나 이제 끝났어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써니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였고요. 네. 네. 기묘한 이야기였고요. 네. 바닷가에서 많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죠.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저도 뭐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많이 바닷가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어, 바닷물에 빠져서 이제 죽은 분들 이야기도 하고 괴담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귀신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쪽 바다나 강 쪽은 워낙에 그 음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바닷가나 강에 가서 바닷가나 강에 가서 이런 뭐 밑에서 뭐가 끌어당기더라 뭐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꽤나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것으로 준비를 해 보겠고요. 네, 힐베르트님 일하시면서 네. 네. 예, 채팅은 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네. 지난주 데이비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뭐 해서 네. 소리나는 책방이 구독자가 드디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작년에 2만 명으로 쭉 지냈었는데 예, 이제 3만 명이 돼서 지금은 한 3만 2천 명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마 지금 이 라이브도 최근에 들어오신 소리님들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최근에 조금 들어오셔서 3만 명을 훨씬 이제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데이비 님도 즐거운 4월 되세요. 네. 네, 성진 님 감사합니다. 네. 쑥스럽네요. 예. 아직 뭐 갈 길이 먼 관계로 그래도 뭐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게 또 즐겁더라고요. 네, 즐거워서 여러분들한테 그 즐거움을 나누고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가야 할 길이 또 길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민님 감사합니다. 승승장구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네,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채널이 지금 뭐 그 작은 채널일 때부터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계속 힘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힘이 원동력이 돼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저의 성장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소리나는 책방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또 저 또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또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니 정말로 뿌듯하고 흐뭇하고 좋습니다. 네. 네, 장민님 감사합니다. 늘 힘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계속 열심히 지금처럼 나아가야죠.
나아가고, 네, 보다 재밌고 좋은 이야기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실화 사건인데요. 이것은 실화 사건인데 아주 묘한 이야기입니다. 네. 타이완에 사는 첸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타이완에 있는 호수, 썬문 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서 2020년 3월 15일경에 패들보딩을 하다가 자신의 아이폰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패들보딩 있잖아요. 이렇게 판때기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서서 이렇게 즐기는 데 보츠 있죠? 네. 그 패들보딩을 하다가 핸드폰을 이제 떨어뜨리고 마는 거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핸드폰에는 방수 케이스가 돼 있었어요. 아마도 물에서 노니까 방수 케이스를 해놨나 봐요. 물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핸드폰을 목에 걸고 이 패들보딩 놀이를 이제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끈이 헐거워지면서 이 핸드폰이 물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연히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상심에 빠졌겠죠? 그리고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썬문호수라는 호수가 가뭄에 시달리면서 물이 쫙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현지 주민이 이 첸의 아이폰을 발견을 하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놀랍죠? 이 물의 수위가 50년 만에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게 아무래도 첸한테는 행운이었었나 봐요. 더더욱 놀라운 건 1년 동안 그 호수에 잠겨있던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 핸드폰이 첸에게 전달이 된 거죠. 와, 완전히 끝났을 거라고 생각한 이 핸드폰이 물속에 호수에 빠진 핸드폰이 본인한테 아무 탈 없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굉장히 새로 핸드폰 산 거보다 더 기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첸이란 남자의 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실화였고요. 핸드폰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네. 이 핸드폰, 두 번째 이야기는 뭐 핸드폰에 관련된 건데요. 핸드폰 빠뜨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볼일 보시다가 빠뜨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강이나 호수에서 빠뜨리시는 분들도 많고, 떨어뜨려서 이제 깨지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건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야, 이게 있을 수 있나? 해서 좀 더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가 네, 장모님 실화라니 정말로 믿기지 않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제가 몇 개 더 찾아봤거든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물에 빠진 게 나중에 자신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그래서 역시 세상은 넓고 별일은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얘가 방수 케이스를 해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그대로 아무리 방수 케이스를 했어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더 놀라운 것은 우연히도 가뭄이 들어서 물이 다 빠졌다. 만화 같은 이야기죠. 네. 가뭄이 들어서 다 물이 빠져서 그 핸드폰을 또 누가 주었어요. 근데 본인이 또 꿀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연락을 해서 본인 손까지 가게 됐다라는 이게 몇 가지 우연과 선의가 겹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짧은 이야기였지만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 정말 무서운데요.
제가 빠뜨린 핸드폰을 물속에서 물귀신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물속에서 게임을 한다. 네,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장미님. 네, 아, 무섭네요. 요즘에 제가 방송하면서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바쁘셔서 커피를 안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은 간만에 커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방송을 하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머리가 맑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해서 만들어서 먹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늙어서 구박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겨울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깥 출입도 조금 덜 하시고 해서 채팅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봄이 되면서 뭐 들어오시는 인원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또 바쁘시기도 하고 해서 채팅에는 좀 덜 참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네, 분석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아, 성진님. 네, 저 눈치 보면서 살죠. 네. 눈치 보면서 삽니다. 네. 뭐 아마 그 같이 사시는 분도 제 눈치를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글 쓰고 이럴 때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눈치를 봐야 됩니다. 네. 저는 커피는 어, 카푸치노도 좋아하고, 단데? 네. 카푸치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고요. 네. 저는 라떼도 좀 좋아해요. 그때그때 다른데, 요즘엔 라떼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떼를 많이 마시고 있고요. 네. 제가, 센 커피는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꽃놀이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봄이 되면서 일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만날 일도 많고 또 어디로 이동하실 일도 많고 그래서 다른 장소에도 보시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성주님도 저랑 네, 그죠? 무섭죠. 네. 밥 해주는 사람이 최고 무서워요. 네. 제가 잘 못하면 또 이 반찬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 제가 또 반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반찬이 맛있는 반찬 해줘요. 네. 쑥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쑥 캐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쑥 캐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도,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지만, 어, 다른 채널들도 굉장히 많이 가서 보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 많이 보는 시청자예요. 다른 채널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분들 이제 쑥 캐는 거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분씩, 20분씩 그거 구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써니 형님,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모님. 도로 쪽에서 캐시면 저 쑥이 매연을 먹었을 텐데 괜찮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도. 이쁜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장미님이, 그래도 다들 채팅을 안 하신다, 이렇게 하시니까 또 많이들 이제 또 들어오시네요. 네, 채팅에. 마음이님, 안녕하세요. 네, 네. 즐거운 시간 갖고 계시군요. 네. 책 정리할 때 은근히 즐겁지 않나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펼쳐서 보기도 하고, 네. 마음이님, 봄을 맞아 진짜 봄을 아주 봄답게, 예쁘게 즐기고 계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저도 책 정리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책이 여기저기 있어서,
아, 선아김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하고요. 아, 팬이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K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이 늦지는 않으셨어요. 네. 지금 두 개 했고요. 근데 두 개 다 좀 짧은 거였어요. 네. 두 개 다 짧은 거고, 좀, 네. 메인은 조금 남아있어요. 네. 네, K님, 반갑고요. 네. 네네, 마음이님,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게 이제 20, 30대, 30대 초반까지는 책을 다 이렇게 모아두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책을 정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살던 집도 또 작아지고. 근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집이 좀 더 커지니까 그때 처분한 책이 또 아깝더라고요. 네.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책이 많아지면 또 뭐 이렇게 정리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 전자책을 또 많이 봐서 그 책은 전보다 조금 덜 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책이 느는 횟수가 좀 줄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마음이님, 네. 책 정리하신다니 또 아, 제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죽정님 그러시군요. 네. 아, 써니 형님 그러세요? 네. 네, 써니 형님 알아주시네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어, 조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서 버퍼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노력을 해서, 오늘 새롭게 그 인터넷 선을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아주 뿌듯합니다. 네. 앞으로는 물론 이제 제 뜻이 아닐 때도 있어요. 버퍼가 물론 그 유튜브 자체에 트래픽이 많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아마도 전보다는 좀 버퍼가 들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써니 형님, 네, 알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수빈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그죠. 케이님. 음, 치료 잘 받으셔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케이님.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시고 그런데도 라이브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케이님, 화이팅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책을 사면 바로 안 읽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나중엔 다 읽게 되는데 일단 저는 사고 봐요. 왜냐하면 그 책을 찾으려면 또 나중 되면 뭐 없어지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덜하긴 한데 그래도 시간 좀 지나면 품절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 작가들 책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좀 덜 인기가 있는 책들도 그렇고 그래서 미리 사두는 편이에요. 네. 그랬다가 어떤 책들은 거의 뭐 1년 동안 그냥 썩혀두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괜히 샀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결국은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사두는 편이에요. 네. 꼭 봐야 될 책들은. 아, 그러세요, 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봄 분위기는 나는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아, 바람이 불어요, 저희 동네는. 아, 케이님 후원해 주셨네요. 아, 케이님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케이님 지금 아픈 상황을 제가 아는데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네. 건강이 제일 큰 재산 맞습니다. 네. 아, 저희 독자님들 중에 우리 소리님들 중에 어, 코로나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백신을 맞으셨더라고요. 근데 계속 통화하게 되더라고요. 근심이 되고 그래서 네. 미국 사시는 분들은 이미 다 맞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사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맞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어, 부모님한테 주사 맞았는데 괜찮으시냐라고 전화 드리고 하면서 건강이 참 중요한데 이 생각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소리님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도 이제 백신을 맞고 하니까 얼마 지나면 또 사라지고 하니까 훨씬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좀 건강하시고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4차 유행이 온다고 하더니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백신을 맞고 있어서 아, 그래도 몇 달 후에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K님은 그러셨구나. 수술 스케줄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네, 힐베리터님. 네. 계속 그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열정을 계속 이어나가시는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힐베리터님. 네. 멋있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꽤 계신 것 같고, 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들이랑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한반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조선에서도 그 괴담이라든가 뭐 미확인 비행물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된 기록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이 조선의 실화는 어떤 괴수의 이야기입니다. 네. 16세기이고요. 조선 중종 때 궁궐을 포함한 한양 일대에 괴물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의 UFO 출현 기록과 함께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기록에는 개처럼 생긴 짐승 또는 말같이 생긴 괴물이라고 나와요. 이 사건의 발단은 중종 6년 1511년 5월 9일에 시작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한 괴물이 궁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국내 경호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실에도. 경호실에서 이를 쫓았는데 서쪽에 있는 궁궐 담을 타고 도망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괴수가 궁 안으로 들어와서 막 나돌아다니니까 궁이 크게 소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괴물 또는 괴수의 형상에 대해서는 삽살개 같이 생기고 크기는 망아지 같았다고 해요. 네. 대단히 빠른 속도였다고 하고요. 근데 그날 이후에도 괴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어요. 거기에 그게 귀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보태지면서 괴수인지 귀신인지를 두고 조정에서 설왕설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괴물 소동이 얼마나 궁을 소란스럽게 했든지 중종 22년 6월에는 사헌부에서 상서를 올리기까지 했답니다. 유언비어와 그에 따른 공포를 수습해달라라고 사헌부에서 중종한테 상서를 올린 거죠. 근데 중종은 뭐 딱히 뭐라고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또 잠잠하다 싶더니 괴물이 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대비마마 사시는 대비전에 나타나서 창벽을 마구 두드리기까지 했대요. 이렇게 상황이 돼 보니까 대비전은 경복궁으로 옮겨가고요. 세자빈과 세자도 그 뒤를 따라서 옮겨갔대요. 경복궁으로. 그래서 중종 27년에는 괴물이 궁궐에서 막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수비하는 금군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막 웅성웅성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쟤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또 놓쳤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해프닝으로 지나가고요. 중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인종이 즉위한 뒤에도 이 괴수는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인종이 죽은 다음 날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이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중종 그리고 인종에까지 이어져서 궁에 이 괴수가 침입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런데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빨랐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록의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이 직접적으로 목격했다기보다는 괴수를 봤다라는 소문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좀 믿을 게 못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때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적인 동요가 괴수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 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집단 체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보다는 실제로는 이 실제했던 괴수 비슷한 어떤 짐승이 출현했고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과정돼서 돌아다녔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사건을 바탕으로 웹툰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와전됐을 수도 있고 과정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이런 괴수 사건이 있다는 게 놀라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조선시대의 괴수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써니용님,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은요, 채널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캐릭터인가요? 너무 웃기네요, 이거. 레이스 퀴신가요? 네. 네. 써니용님,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써니용님 내일 2차 맞으러 가시는군요. 네. 네. 잘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부모님들은 1차 맞으시고 이제 며칠 안 됐는데 한 3일 됐나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2차 맞고 나서 조금 이렇게 열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맞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또 여름이나 가을에 또 제 차례가 오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성재님. 예, 물개 모티브예요. 네.
물개 모티브가 바로 이 조선 왕조실록에 있었던 네, 네, 그 지금도 회자되는 장산범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네, 네, 장미님, 저 레스킷 이거 보면 너무 웃기죠. 네, 아 재밌네요. 네. 아, 케이님 그러세요. 네. 이게 사람별로 다른데 예, 엄청 아프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별 탈 없으셨겠죠? 네, 네. 음. 아,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외국의 미스테리 사건이나 그런 괴수나 뭐 이런 이야기들,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아, 재밌게 사실은 내용은 이거보다 조사한 건 굉장히 긴데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잘라서 편집하고 해서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자료가 이제 지루하게 늘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제가 뭐 한국 자료도 찾아볼 때 있고 또 외국 자료도 찾고 해서 막 이렇게 짬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자료를 굉장히 줄여서 이야기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혹시라도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써니형님도 그러셨군요. 네. 저도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어차피 뭐 맞기는 맞아야 되니까. 네. 근심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2차 또 맞으셔야 되고 해서. 네. 네. 그래서 열이 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다던데요. 네. 아무튼 잘 2차도 맞으시고 잘 어, 면역력이 생겨서 어, 건강하게 이렇게들 지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슬슬 또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놀러 가서 겪은 일입니다. 그때는 1980년대였고요. 아직 시골에 가면 기와집은 물론이고 초가집도 있을 때입니다. 저는 방학이면 늘 외갓집에 맡겨져서 그곳에서 지내곤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 시골 동네의 아이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이 동네 야산에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야산에 버려진 우물로 가봤죠. 아이들 말로는 예전에 집 몇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떠나자 이렇게 우물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물은 조금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재미로 그 우물에 돌을 던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외갓집으로 돌아온 저는 저녁을 먹자마자 골아떨어져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꿈을 꿨는데 우물에 희미한 무언가가 빠지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색이 좀 노랗고 주먹보다 좀 더 큰 모양이었는데 정확히는 깨고 나니까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약간의 예지몽을 꿨던 경험들이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뭐 그래봤자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개꿈이겠구나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리고 또 다음날 동네 아이들과 만나서 우물로 놀러 갔습니다. 전날과 같은 또 똑같은 장난을 하기 위해서죠. 아이들이란 늘 똑같은 장난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또 우물에 가서 돌을 던지고 우물에 얼굴을 비춰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는데 같이 갔던 동네 아이 한 명이 우물 앞에서 까불다가 그만 우걱우걱 먹고 있던 참외를 우물에 빠뜨리고 만 겁니다. 먹은 지 얼마도 안 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어제 제가 보았던 물체가 희미하게 꿈속에서 보았던 물체가 참외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정확히 또 예지몽을 꾼 건가? 근데 뭐 예지몽이라고 하기에는 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꿈인가 보다 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버려진 우물에 참외 하나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우물 근처에서 놀고 뛰고 하다가 그날 밤 또 집에 돌아가서 또 꿈을 꿉니다. 근데 이번에는 웬 머리가 긴 여자가 우물에 풍덩 빠지는 꿈이었습니다. 중간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깰 정도로 강렬한 여운이 드는 꿈이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예지몽이었어요. 예지몽의 느낌이 강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 나머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그대로였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별일 일어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한 여자가 우물 쪽으로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꿈속에서 봤던 사람과 많이 달랐어요. 꿈속에서 봤던 여자는 긴 머리였는데 이 여자는 단발이었고 차림새도 달랐어요. 그래서 이번 꿈이야말로 그냥 개꿈인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왠지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여자를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던 중 잠시 후에 또 다른 방향에서 그 여자보다 덩치가 좀 작고 머리를 뒤로 묶은 한 여자가 나타나서 제가 처음 본 그 여자와 합류했습니다. 둘은 친구 사이로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상황이랑은 너무 달라서 집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외할머니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왔기 때문에 혼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달려서 외갓집으로 갔어요. 다행히 할머니한테 혼나지는 않았고요. 또 하루를 실컷 놀며 보내야지 하고 이제 동네에 나가서 놀았는데 점심때 외갓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는데 어른들이 심각하게 하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감나무집 딸이 채영이를 우물에 빠뜨렸대. 그래서 경찰 오고 난리가 났더구만. 채영이? 머리 예쁘게 따고 다니는 그 채영이? 맨날 곱게 머리 뒤로 따가지고 다니더만 내가 아까 지나다 우물에서 건지는 거 보니까 머리가 탁 틀어져 길게 늘어졌더라고. 아마 감나무집 딸이 그 억센 힘으로 밀어넣었나 봐. 아마 남자 때문이라지? 그 순간 저는 밥이 콕 하고 막혔습니다. 제가 꾼 꿈이 맞았던 것이었죠. 아직 어렸었기 때문에 곱게 뒤로 따은 머리가 풀어지면 긴 머리가 된다는 상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후로도 저는 이러저러한 예지몽을 가끔 꾸었지만 그때만큼 강렬했던 기억은 아직도 없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보통이 아니었군요, 써니 형님. 어, 어, 그렇군요. 이거 쉽게 생각할 건 아니네요. 그 정도로 아프셨구나. 네. 아, 예, 써니 형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심각해지는데요. 네. 장미님도 그러세요? 와, 예지몽, 와, 그러시군요. 네,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혜숙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케이님,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 라이브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집에서 한 20살인가 한 25살? 요때까지 집에서 별명이 무당이었어요. 꿈을 너무 잘 꾼다고. 그랬는데 30살 넘어서면서부터 거의 뭐 예지몽은 별로 안 꾸고 최근에는 좀 소소하게 꿔요. 네. 소소하게 꾸는데 그냥 뭐 그냥 진짜 소소하게 집안사 뭐 이런 것들 꾸고 뭐 얼마 전에도 뭐 껐던 적이 있는데 뭐 누가 집에 찾아오는 꿈이라든가 뭐 이러면 찾아오시고 뭐 요 정도 그냥 꾸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뭐 버라이어티하게 예지몽을 꾸거나 뭐 심각한 것을 예지몽을 꾸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어렸을 때는 영이 맑은 것 같아요. 네. 그쵸, K님. 개꿈도 꿈이죠. 네. 장미님 놀랐습니다. 네. 네, 힐베르토님, 저도 동감입니다. 아, 어느 순간부터 무서운 영화는 잘 안 봐요. 약간 스릴러 이런 건 좋지만,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를 표방한 것들은 무섭다기보다는 좀 잔인해서, 아, 써니 형님 그렇군요. 네. 단백질 섭취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고 네, 네, 몸 컨디션 좋게 한 상태에서 맞아야 되겠네요. 네. 써니 형님 때문에 조금 계획이 생깁니다. 네. 맞기 전에 좀 몸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막 2주 동안 아프고 그러실 줄 몰랐어요. 네. 2차 때는 좀 덜 아프셔야 될 텐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체질이 다르죠. 네. 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외갓집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외갓집이 굉장히 잘 살았던 관계로 가서 굉장히 어, 매우 넓은 지역을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힐베르터님, 네. 그래서 저도 공포 영화는 잘 안 봐요. 너무 잔인해서 무서워서 이렇게 눈이 돌아간다기보다는 좀 잔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싫더라고요. 네, 굳이 저걸 내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별로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싫어요.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약간 스릴러 느낌이 있으면서 어, 좀 미스테리 느낌도 있으면서 뭐 이런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아,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그 에스키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실화 사건은 아니고요. 도시 전설로, 네, urban 레전드로 남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30년에 한 뉴스 기자가 캐나다에 있는 안지쿠니호스라는 데가 있나 봐요. 그쪽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이누이트 마을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마을을 거쳐가는 모피 사냥꾼들을 언제나 이제 환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모피를 팔아야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또 대접을 하고 뭔가 있었겠죠.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던 1930년 요때 마을 사람들과 잘 아는 사이였던 조라는 모피 사냥꾼이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사람들 모두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수선 중이었던 옷가지들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요. 화덕에는 음식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봐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급하게 떠나야만 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화덕에 음식이 올려져 있었다면 떠날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더 희한한 것은 7마리의 썰매개가 굶어 죽어 있었고요. 하나의 묘지가 파헤쳐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캐나다 경찰에 이것을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6개의 에스키모 텐트로 이루어졌고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합쳐서 25명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가 사실은 풍문이에요. 풍문이고 뭐 뉴스 기자가 이랬대더라. 뭐 그 에스키모 그 모피 사냥꾼이 그 마을에 가서 이것들을 봤다더라 라는 풍문들이 있었고 그 후에 이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캐나다 경찰이 이것을 밝히게 돼요. 어떻게 밝히게 되냐면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도시전설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 이 이야기는 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시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왠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제가 믿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저만의 착각일까요? 네. 사실은 이와 같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진 사건들은 실제로 미스테리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풍문만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사건 도시전설이었습니다. 장미님은, 그러시군요. 이쪽 공포 스릴러 추리 다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죠. 스릴러는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는 공포는 힐베르토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아, 장미님은 확실히 매니아시네요. 네. 케이님도 그러시고요. 아, 저는 슬픈 영화를 최근에 뭐 보지 않았는데, 보기가 좀 민망한 게, 그렇게 울어요. 저는. 너무 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홍콩 영화 보고도 많이 울어요. 뭐,
액션 영화 보고도 운 적도 있고 그래서 슬픈 영화는 계속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보는 사람이 놀리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요. 아, 장미님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랑 TV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꺼이 막 울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쯔쯔쯔 혀를 차고 그러셨어요. 저것들은 이런 느낌으로 왜 저러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저 잘 울어요. 네, 잘 울고 그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뭐 울음이 많지 않은데 이 특히 영화, 드라마, 소설 뭐 이런 이야기류를 보면서 많이 울어요. 네. 아유, 장모님 별 말씀을요. 네. 많이 이렇게 울고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힐베르토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좀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제 뭐 감정이입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남성치고는 네,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도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20대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곰돌이 인형이 있거든요. 네. 그 녀석하고 가끔 지금도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네. 아, 장미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조금씩 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네, 케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편히 쉬시고요.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케이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죽정님 감사합니다. 네, 수빈이님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케이님도 행복한 꿈 꾸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실화 사건이고요. 브레이크홀 실종 사건 이야기입니다. 간단한데요. 1940년에 버지니아 항에서 브레이크호라는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 안에는 함장인 밀러 대령과 승무원 4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브레이크호가 출항한 지 5시간이 지난 뒤 무전이 끊기고 연락 두절 상태가 됩니다.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펼친 미 해군은 난파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찾아봤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던 중 실종 3시간 뒤인 오후 8시경에 사라졌던 브레이크호가 드디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굉장히 이상했는데요. 마치 10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듯 금방이라도 배는 좌초될 듯한 모습이었고요. 한마디로 거의 고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브레이크호에 승선했던 45명의 선원은 모두 하나같이 미라 형태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한테도 시간이 흐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사람들은 시간 여행이라도 했던 걸까요?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 실화 사건이었고요. 오늘의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고요. 배에 탔던 승무원들이 모두 불과 하루도 안 된 시간 동안에 배도 낡아버렸고 승무원들도 모두 늙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여행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웠고요. 이게 또 실화 사건이라고 하니 솔직히 좀 믿기 힘들다는 생각도 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시간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장미님 믿기지가 않죠.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그리고 이게 무슨 1500년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성진님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필라델피아 프로젝트하고 늘 같이 다니는 이야기예요. 네.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랑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프로젝트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뭐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 하여튼간 그 실험과 연관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들었어요. 네. 갑자기 사라지고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면 조선시대에 사라졌던 배가 현대에 오는 뭐 그런 이야기들 또 꾸며가면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쇼킹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배도 고철 상태가 돼서 왔고 사람들도 늙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시간대를 거쳐온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 왔을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이 배와 이 사람들만 노화를 갑자기 시키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장미님 그러세요?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죠? 미스테리하죠? 수빈이님.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정말로 해괴한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상상으로만 했던 그런
뭐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즐겨 봤었는데 아, 이 소리나는 책방을 하려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했나 그런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듭니다. 네.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리님들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 또 재밌기도 하고 해서 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그 배는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슬슬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일곱 번째 이야기는 뭐 간단한 이야기이긴 한데 장민님 감사합니다. 네. 아, 장민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짝 제가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장래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늘 너 꿈이 뭐니?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물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애들은 뭐 대통령이요, 의사요, 과학자요 그러는데 저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너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글 쓰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뭐 집안에 작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갔을 때라 뭐 책을 읽은 것도 없어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제대로 못 썼던 사람인데 막 이렇게 그 글자 막 배웠을 때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서 그때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 후로 계속 꿈이 작가 아니면 뭐 PD, 영화 감독 뭐 이런 류였었던 것 같아요. 네, 수빈이님 꿈을 이뤘습니다. 아니에요, 장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어디선가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빵모자 쓴 아저씨가 뭐 글 쓰는 거 보고 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여튼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중고등학교 가면서 작가의 꿈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PD로도 바뀌었다가 영화 감독으로도 바뀌었다가 아, 이제 계속 그쪽 계열이 제가 꿈을 꾸고 있어서 이제 과도 신방과 가고 그랬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작가 하죠. 그리고 또 PD 역할도 하죠. 감독 역할도 하죠. 제 꿈을 모두 다 이뤘습니다. 우리 소리님들 덕분에 제 꿈을 이뤄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힐베르토님, 네. 아, 다시 오셨군요. 와, 장클로드 반담이셨어요? 와, 대박입니다. 네. 아, 이 진정한 이 남자를 원하셨던 것 같네요. 저희 어렸을 때 장클로드 반담 유명했습니다. 네, 멋있었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일곱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아,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죽음이고요. 네. 1900년도에 미국의 외과 의사가 계셨는데 윌리엄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어, 황열병이 모기로부터 전염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일부러
이 황열병에 감염된 모기가 자신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은 정말 황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증명해낸 거죠, 드디어. 근데 문제는 황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자신의 이론을 죽음으로 증명한 셈이죠. 아, 진정한 외과 의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 열정은 높이 삽니다. 근데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